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고요.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는 법률 행위가 없어요. 의사표시, 계약 같은 의사표시가 없다고요. 법정,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뒤에서 볼 중요한 불법 행위와 함께 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채무 관계다. 법정 채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컨대 A가 B에게 금 1억 원 계좌이체 송금을 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, 사실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. 우리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. 우연의 일치겠죠. 이름이 비슷해서 계좌번호를 하나 잘못 쳐가지고 딴 사람한테 돈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. 자,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C에게 송금이 된 경우 착오 송금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런 사고가 엄청나게 1년에 뭐 수천억씩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. 실제로 C는 A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인한 금 1억 원의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C는 돈을 받을 이유가 없죠.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, A의 재산을 이익을 얻게 된 겁니다. 그래서 A한테 손해가 가해진 거죠. 그러면 C는 착오로 송금받은 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. 이때 쓰는 법리가 바로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. A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근거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에요. 우리 조문에서 다 있었어요.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,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일 것. 아까 우리 착오송금 C 원인이 없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부당이득자에게 이익이 발생할 것. C한테 돈이 1억이나 들어왔습니다. 뭐 100원이라도 상관없어요. 이득이 있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것. 아까 A 손해 발생했지 않습니까?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. 우리 방금 전 페이지의 사례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경우입니다. 실무상 가장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. 부당이득의 효과입니다. 부당이득자는 손해를 입은 타인에게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해요.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. 받은 그대로 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.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치를 환산해서 가액으로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. 반환의 범위는 손해가 이익보다 큰 경우 이익 전체를 반환하면 되고요. 이익이 손해보다 클 경우에는 손해를 한도로 하여 그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. 자, 마지막으로 746조에 있었죠. 유명한 조문이라고 했죠. 불법 원인 급여라는 조문입니다.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. 예컨대 도박의 목적으로 금전을 돈 빌려줍니다. 법률행위의 내용이 도박이라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여자, 채권자는 차용자, 채무자에게 금전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. 만약 위의 경우 채권자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불법을 보호하는 거죠.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겁니다. 불법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. 다만 불법의 원인이 오직 수익자에게만 있고요. 급여자, 준 사람에게는 없는 경우에는 급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. 또한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천지일 클 경우 불법성을 비교를 해서 공평의 원칙상 급여자에게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.